똑똑하고 현명한 소비자로 거듭날 수 있는 유용한 정보들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똑똑한 소비생활. 오늘은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의료팀 윤현주 차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 의료팀 윤현주 차장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최근에 의료기관 관련 조사를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요즘에 선납 비급여 진료비의 그 환급 거부 사건이 증가하는 추세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2020년부터 2023년 2월까지 진료비를 선납한 후 의료기관에 해지했을 때 의료기관이 잔여 진료비 환급을 거부하거나 과다한 공제를 주장할 접수된 사례를 확인한 결과 총 40건이었는데요. 2020년에 68건, 2021년 89건, 2020년 192건으로 점차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2023년 2월까지 2개월간 71건이 접수되었는데 이는 2022년 1월 2월 사이에 37건이었던 것에 비해 91.9% 증가한 수치여서 접수되지 않은 피해가 있는 것을 가정하면 위와 같은 유형의 소비자 피해가 많이 늘어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선납 미리 낸 진료비를 환급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을 때 거부당한 사건이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네, 피해가 좀 접수가 많이 됐다는 말씀이신 건데 네. 이 진료과별로는 어떤 곳에서 관련 분쟁이 가장 많았나요? 네, 진료과별로 살펴보면 피부과가 148건으로 가장 많았는데요. 예. 주로 여러 차례 레이저 피부 시술비를 선납한 후 중도 해지했을 때 못 돌려받는 경우가 포함이 되고요. 다음에는 성형외과가 125건이었는데 성형수술에 대해 상담 후 성형수술 비용의 일부 또는 전체를 선납한 후 환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포함됩니다. 치과는 59건이었는데 임플란트 치료비 관련이 29건, 보철 치료비 관련이 12건, 교정치료비 관련이 10건 등이었습니다. 또 한방은 44건이었는데요. 계약기간이 수개월로 이루어진 다이어트 한약 관련이 22건으로 가장 많았고 치료 목적의 한약 치료비 선납 관련이 17건, 여드름 치료 같은 피부 치료 관련이 4건이었습니다. 네. 선납 진료비. 사실 이게 선납 미리 낸다는 건, 그러니까 1회분, 2회분 이 정도는 아닐 거고, 아마 여러 회차의 경우를 미리 다 내는 거다 보니까 아마 진료비 그 액수가 상당할 것 같다는 좀 생각도 들어서 말이죠. 네. 의료기관에 선납한 진료비 액수는 한 어느 정도나 되나요? 수백만 원에서부터 수천만 원까지도 있긴 있었는데요. 예. 선납한 금액을 저희가 분석해 본 결과 100만 원 미만이 189건으로 가장 많았고 100만 원 이상에서 200만 원 미만이 111건이었으며 200만 원 이상에서 300만 원 미만 건이 42건, 300만 원 이상에서 500만 원 미만이 41건이었습니다. 그렇군요. 뭐 성별과 연령별로도 좀 현황이 나타나던가요? 네네, 성별로 저희가 분석한 결과 여성이 314건으로 남성보다 훨씬 많았고 연령별로는 20대에서 30대가 240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의료기관에서 진료비를 소비자가 환급해달라고 하면 거부를 하는 사례가 지금 많다는 그런 말씀을 해주시고 계신 건데 거부하는 이유가 좀 궁금해요. 그리고 이렇게 거부할 경우, 의료기관에서 거부할 경우 이게 뭐 현행 법상으로는 이게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의료기관이 선납 진료비 환급을 거부하는 이유는 의료기관의 과실이 아닌 소비자의 단순 변심은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라거나 그러니까 단순 변심으로 계약 해지하는 거는 이거는 해당 사항 안 된다. 그래서 거부한다는 그렇죠. 거예요. 네, 치료상 과실이라든지 부작용 같은 이유가 아니면 그냥 단순 변심에 대한 거는 계약 해지를 해줄 수 없는 사유라는 것이었고요. 그럼 그걸 이유로 든다는 거죠. 네. 그리고 또한 이제 할인이 적용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의료기관이 소비자의 환급 요구에 따라서 환급을 하면 손해를 본다는 이유도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법적으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네, 의료계약은 민법상 미인계약에 해당하고요. 민법 제689조 제1항과 제2항에 의하면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고 하고 있으므로 소비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법으로는 소비자가 이거 해지하면 해지해줘야 되네요. 네, 그렇죠. 이제 불가피한 사유가 아니고 이제 변심에 의한 계약 해지이더라도 의료기관에서는 이 계약 해지를 받아들여줘야 되는 것이죠. 예. 그렇군요. 네, 그리고 의료계약이 해지됨에 따라서
소비자가 선납한 진료비 중 이행된 의료행위 부분에 대한 진료비, 그리고 위약금 등을 공제한 진료비는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에 대해서 의료기관에서는 소비자의 계약 해지 요구에 과도한 위약금을 공제한다거나 실제 납부한 금액이 아닌 이제 원가 기준으로 진료비를 공제한다고 주장하면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와 같은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 등에 따르면 고객의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 또한 계약의 해지로 인한 원석 회복 의무를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과중하게 부담시키거나 고객의 원석 회복 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약관 조항 등은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비자가 이제 의료기관에서 제한하는 약관에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환급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며, 의료기관이 만약 약관 내용을 근거로 환급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면 무효로 볼 수 있는 약관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그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럼 주요 피해 사례를 좀 소개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네. 우선 첫 번째 사례는 지방 분해 시술인데요. 이제 9번으로 구성된 피부 시술 패키지 계약을 체결을 하고 484만 원을 납부를 한 상태에서 지방분해 시술 이제 4회차 치료까지만 받고 멍이랑 가려움 등의 증상으로 시술을 더 이상 받기가 어려워서 계약 해지 및 선납 진료비 환급을 요구했으나 이제 의료기관에서는 이미 이행된 시술비의 정가로 공제하면 환급할 금액이 전혀 남아있지 않다라는 이유로 환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예, 또 두 번째 사례는 성형외과인데요. 성형수술을 받기로 하고 전체 수술비 500만 원을 납부한 상태에서 수술 취소 및 수술비의 환급을 요구하자 의료기관에서 수술 예정일도 정하지 않은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납부한 수술비의 30%인 150만 원만 환급하겠다고 하여서 분쟁이 발생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한 세 번째는 한방 사례인데요. SNS 광고를 통해 할인이 적용되어 1개월 다이어트 한약 비용이 19만 원이라는 광고를 보고 의료기관에 내건을 했는데 실제로 계약한 내용은 3개월에 167만 원의 고가였고 한약을 복용한 후 두근거림 등으로 약물을 복용할 수 없어서 계약 해지 환급을 요구하자 환급을 해주지 않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런 피해 사례가 있었군요. 그러면 소비자들이 이런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어떤 부분을 좀 주의를 하면 좋을까요? 끝으로 좀 그 부분 좀 짚어주시죠. 네. 우선 계약 시 주의해야 할 점은 SNS 채널 등을 통한 광고는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긍정적인 부분만 홍보할 수 있다는 부분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선착순 및 기간 한정 할인 조건 등을 이유로 즉시 계약 체결을 유도하거나 고액의 장기 계약을 유도하는 경우를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계약 시 수술비나 시술비의 전체를 선납하지 않도록 해야 하고요. 예약금 납부는 10% 이내로, 그리고 장기간 다치료 계약 시에는 치료비를 분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 또한 계약 해지 시 주의해야 할 점은 계약 기간 중 서비스로 제공된 부분은 해지 시 공제될 수 있으므로 주계약 내용, 서비스 제공 내용, 그 외 제품비 및 검사비 항목과 세부 비용 등의 구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하겠고요. 또한 의료기관이 환급을 거부하거나 과다한 공제를 주장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진료기록부와 약관 및 시술 동의서, 견적서 등의 자료를 확보하여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차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의료팀 윤현주 차장이었습니다.